당신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가? 알람 소리에 마지못해 몸을 일으키며 어젯밤 뒤척이며 곱씹었던 후회의 조각들인가? 아니면 오늘 하루 동안 해치워야 할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은 무수한 업무와 책임감의 목록인가? 혹시 그 모든 상념을 넘어선 설명하기 어려운 막연한 무기력감이 당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가? 더 나아가 혹시 당신은 이 모든 감정과 생각들을 그저 무감각하게 마치 강물처럼 흘려보내며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제와 똑같은 풍경, 어제와 똑같은 일과 어제와 똑같은 감정의 소용돌이. 이렇듯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 대한 예리한 감각, 살아있다는 생생한 느낌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오래된 라디오처럼 삶의 주파수가 점점 흐릿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삶은 거대한 쓰나미나 갑작스러운 지진처럼 한순간에 극적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영화 속 장면과는 다르다. 대부분의 경우 삶의 균열은 아주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선택들의 느린 축적, 마치 보이지 않는 누수처럼 시작된다. 당신이 매일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무질서 어지러운 책상, 아무렇게나 벗어둔 옷까지 설거지를 미루는 습관, 당신 내면에서 조용히 하지만 끈질기게 쌓여가는 게으름, 나중에 하자는 달콤한 속삭임, 새로운 도전 앞에서의 망설임, 그리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며 계속 미뤄놓은 사소한 결정들, 건강검진 예약, 불편한 관계에 대한 대화, 오래된 물건 정리. 이것들이 바로 당신의 삶을 조금씩, 아주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침식시키는 보이지 않는 적들이다. 티끌 모아 태산이 되듯 이 작은 방임들이 모여 어느 날 당신 앞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무너짐, 깊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나타난다.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석학 조던 피터슨은 날카롭게 지적한다. 정리되지 않은 책상은 정리되지 않은 정신의 표현이다. 이 말은 단순히 주변 환경을 깨끗이 치우라는 잔소리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물리적 공간이 단순한 공간을 넘어 우리 내면 세계의 질서와 혼란을 비추는 거울임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그 어지러운 공간을 정리하는 행위를 통해 우리의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정신 또한 정돈될 수 있다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통찰이다. 당신의 방 하나를 정리하는 행위는 결코 단순한 청소 노동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삶의 영역에서 무질서를 적극적으로 거부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며, 나아가 나 자신의 삶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고 통제권을 되찾겠다는 단호한 선언이다. 작은 공간의 질서가 내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당신은 끝없이 반복되는 무기력의 깊은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가?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시작은 결코 거창하거나 위대한 결단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너무 큰 목표는 시작도 하기 전에 당신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 지금 바로 당신이 앉아있는 그 공간,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그 책상을 정돈하는 것부터 시작해보라. 이것은 단순히 쌓인 먼지를 닦아내고 물건을 제자리에 놓는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선다. 그것은 혼란스러운 현재 상태를 거부하고 더 나은 상태를 향한 당신의 작은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며, 흩어진 당신의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고 잃어버렸던 스스로에 대한 통제감을 되찾기 위한 상징적인 의식이다. 그리고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변화, 하나의 작은 성공 경험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당신의 삶 전체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당신의 삶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마인드셋, 즉 생각의 틀과 태도를 점검하고 재정렬하는 것이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않은 목표들은 마치 방향키를 잃고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배처럼 당신의 삶을 예측 불가능한 혼돈 속으로 끌고 간다. 진정한 삶의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대단한 결심이나 극적인 사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사소한 승리의 경험들, 예를 들어 아침에 5분 일찍 일어나기, 계획했던 작은 일을 완수하기, 건강한 식사를 선택하기 등 매일 의식적으로 만들어가는 작은 질서들이 축적되어 진짜 변화,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것이 바로 삶의 복리 효과다. 세상이 당신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통제 불가능한 외부 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끌려다닌다고 느껴지는가? 그래서 더욱 당신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영역에서부터 질서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비록 사소해 보일지라도 당신의 방을 정리하고 당신의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당신의 생각을 명료하게 다듬는 그 행위 자체가 당신이 거대한 세상의 혼돈에 맞서 자신을 지탱하고 오히려 세상을 당신의 의지대로 밀어낼 수 있는 유일한 힘, 당신만의 작은
우주를 창조하는 원동력이 된다. 피터스는 힘주어 말한다. 카오스를 질서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의 의미다. 우리는 삶에서 마주하는 혼돈과 고통을 그저 수동적으로 견디는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적극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며 구조화하고 궁극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 주어진 고유한 역할이자 도전이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스릴 수 없다면 감히 다른 사람의 문제나 세상의 부조리를 논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위선과 자기기만을 정면으로 그리고 아프게 때린다. 우리는 종종 거시적인 사회 문제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정작 우리 자신의 삶, 우리 자신의 내면은 정리되지 않은 채 방치하며 살아간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하루는 당신 자신의 의지에 의해 주도적으로 통제되고 있는가? 아니면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기대, 혹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속절없이 휘둘리고 있는가? 당신의 삶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답해보라. 당신을 이끄는 확고한 신념은 무엇인가?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따르고자 하는 삶의 원칙들은 존재하는가? 아니면 혹시 오늘도 타인의 피상적인 판단이나 유행처럼 번지는 가치관에 쉽게 휘둘리며 당신 자신만의 뚜렷한 기준 없이 부유하듯 살아가고 있는가? 매일같이 당신의 눈과 귀를 통해 쏟아져 들어오는 무수한 정보의 홍수, 자극적인 미디어의 선동,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평판과 기대들이 당신의 내면에 어렵게 세운 신념의 기둥을 조금씩 알아채지 못하게 침식하고 있지는 않은가? 마치 모래성처럼 당신의 가치관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말과 이미지의 폭격 속에 노출되어 살아간다. 스마트폰을 켜면 쉴 새 없이 업데이트되는 SNS 피드,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뉴스 헤드라인, 소비를 부추기는 현란한 광고, 그리고 끊임없이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브 영상들까지.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유익한 정보를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고 기존의 신념을 교묘하게 흔들어 놓는다. 조던 피터스는 이러한 정보의 혼돈 속에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한다. 진실을 말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의식적으로 거짓말은 하지 말라. 이 말은 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라는 의미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작은 거짓말들, 이 정도는 괜찮아, 내일부턴 진짜 할 거야와 같은 자기 합리화부터 단호하게 바로잡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삶의 어떤 진실된 가치나 방향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잠시 멈추어 스스로에게 깊이 물어보라. 나는 과연 진실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가 공공연히 말하는 가치와 신념에 부합하는 일관된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가? 혹시 나의 말과 행동 사이에는 불편한 괴리가 존재하지는 않는가?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간극을 줄이기 위해 나는 어떤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아니면 애써 외면하고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정직한 답변이 당신의 변화를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명확성도 없이는 우리의 삶은 단 한 걸음도 의미 있게 전진할 수 없다.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것처럼 방향을 잃고 제자리를 맴돌게 될 뿐이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가? 그저 막연한 행복, 뜬구름 잡는 듯한 성공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구체적이고 선명한 비전을 그려야 한다. 그것이 무엇이든 주저하지 말고 당신의 노트에 상세하게 적어보라. 그리고 매일 그것을 들여다보고 소리내어 읽으며 되새기고 필요하다면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더욱 발전시켜 다시 그려라.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이끌어줄 강력한 나침반이자 방향이다. 당신의 뇌는 명확하게 설정된 목표를 인식할 때 비로소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자원과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더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조던 피터스는 끊임없이 강조한다. 당신이 현재 어디에 서 있고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싶은지를 최대한 명확하게 알라.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인지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다. 막연함과 모호함은 필연적으로 나태함과 무기력을 낳고 반대로 선명한 목표와 뚜렷한 방향성은 즉각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킨다. 삶의 비전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루하루를 그저 버티고 생존하는데 급급할 뿐 진정한 삶의 기쁨이나 성취감을 느끼기 어렵다. 이제는 그저 숨만 쉬며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의미를 되찾고 삶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치열한 투쟁이 필요하다. 당신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당신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단순한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가? 아니면 뚜렷한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는 의미 있는 항해인가? 잠시 시간을 내어 상상해보라. 지금으로부터 5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가?
어떤 가치를 실현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며 어떤 성장을 이루었기를 바라는가? 더 나아가 10년 후에는 무엇을 성취하고 세상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남겼기를 바라는가? 그리고 그 모든 성취의 과정 속에서 당신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 어떤 존재가 되고자 하는가? 이 질문은 당신의 행동을 이끌 이정표가 될 것이다. 당신은 혹시 마땅히 져야 할 책임을 교묘하게 회피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려운 문제 앞에서 뒤로 물러서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짐을 떠넘기려 하지는 않는가? 피터스는 단호하게 말한다.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런 의미도 없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될 가능성이 높다. 책임감은 분명히 무게가 있고 때로는 버겁게 느껴지지만 동시에 그것은 흔들리는 삶의 단단한 중심축을 부여하고 존재의 이유를 제공한다. 책임이야말로 당신을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동기이자 삶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순한 돈의 축적이나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성공 그 자체가 아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인 질문은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실현하고 싶은가? 이다. 지금 당신이 매진하고 있는 일, 당신이 쏟아붓고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당신의 깊은 내면에서 울려 퍼지는 존재 이유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신의 선택들이 결국 당신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곳으로 데려갈 것인지 진지하게 다시 물어야 한다. 표류하는 삶이 아닌 주체적인 삶을 선택해야 한다. 규율. 당신의 하루는 이 강력한 단어, 규율을 중심으로 견고하게 설계되어 있는가? 아니면 충동과 감정의 노예가 되어 되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가? 피터스는 규율을 억압이 아닌 오히려 진정한 자유를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역설한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고 스스로에게 약속한 일과와 계획들을 꾸준히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자기 통제의 능력을 길러주며 그 자기 통제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외부의 불필요한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힘, 즉 궁극적인 자기 확신과 내적 자유로 이어진다. 오늘 하루 당신은 스스로와의 약속을 몇 번이나 깨뜨렸는가? 이것만 하고 나중에라며 미루고 결국은 지키지 못한 약속들 앞에 얼마나 많이 좌절했는가? 그리고 예기치 않은 외부의 자극이나 타인의 요구 앞에 당신의 계획은 몇 번이나 속절없이 무너졌는가?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당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되돌려야 한다. 거창할 필요 없다. 아주 작은 생활 루틴을 만들고 하루에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 그것을 반드시 지켜내라. 아침에 일어나 이불을 개는 것, 정해진 시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 당신 삶의 회복 탄력성이라는 중요한 근육이 된다. 단지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계획만 세운다고 해서 당신의 삶이 저절로 변하지는 않는다.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구체적인 행동에서 시작된다. 피터스는 이 점을 명확히 한다.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말은 결국 공허한 거짓말에 불과하다. 아무리 완벽하고 치밀하게 세운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실행이 뒤따르지 않으면 한낱 실현 불가능한 공허한 망상일 뿐이다. 그러니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지금 당장 아주 작고 사소한 일부터 시작하라.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단 한 줄이라도 일기를 쓰는 것부터, 미뤄왔던 책의 한 페이지를 읽는 것부터라도 좋다. 실패 그 자체는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가 무서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멈춰서 있는 상태, 즉 정체와 태도다. 그러니 넘어져도 괜찮으니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라. 모든 실패는 당신이 가고 있는 방향을 점검하고 수정할 수 있는 귀중한 데이터를 제공하며 당신의 모든 행동은 당신의 내면에서 잠재된 에너지를 현실 세계로 전달하여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통로가 된다. 움직여야 길이 보인다. 감사는 당신의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조건들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갈망하며 느끼는 부족함에서 오는 불만과 분노를 치유하는 강력한 해독제다. 피터스는 역설적으로 말한다. 설령 당신이 지옥 같은 현실 속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조차 아주 작은 아름다움이라도 찾아내려 노력하라. 이것은 현실을 외면하는 값싼 감상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냉혹한 현실을 온전히 살아내고 그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전략이자 정신적인 방어기제다. 지금 당신 손에 들린 따뜻한 커피 한 잔의 향기와 온기에도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가? 잠시 창가에 부서지며 머무는 부드러운 햇살 한 줌에도 잔잔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아주 작고 소박하며 순수한 감정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의 내면을 더욱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삶의 풍파 앞에서 당신을 지켜줄 것이다. 이러한 작은 감사들이 모여 당신의 정신적인 면역력을 키운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로 가득하다. 당신이 공들여 세운 계획은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무너질 수 있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인간관계는 사소한 오해로 인해 흔들리고 상처받을 수 있으며 당신 자신의 감정조차도 종종 예측 불가능하게 요동친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유연함이다. 유연함은 마치 대나무처럼 당신을 외부의 충격 앞에서 부러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만드는 내면의 갑옷이다. 특히 당신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당신 앞에는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여지가 활짝 열리기 시작한다. 고정된 생각과 틀에 갇히지 말고 마치 유유히 흐르는 강물처럼 삶의 변화에 순응하라.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 돌아가더라도 결코 흐름을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 당신의 사고방식을 경직되게 고정시키지 말고 마주하는 다양한 상황과 문제에 따라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길러라. 그것이 바로 피터슨이 말하는 진정한 삶의 지혜이며 혼돈 속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이것 하나만은 반드시 기억하라. 당신의 삶은 결코 동화처럼 순탄하게만 흘러가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분명히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넘어질 것이고 깊은 좌절감에 휩싸일 것이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어지는 절망적인 날도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진짜 실력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 일어서는 회복력, 즉 탄력성이다. 피터슨은 말한다. 고통은 삶에 피할 수 없는 전제 조건이다. 그러나 그 고통에 압도당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이겨내고 성장할 것인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존재다. 다만 당신 안에 잠재된 그 강인함을 스스로 증명하고 발견할 시간이 아직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그리고 안심하라. 당신의 힘을 시험하고 동시에 당신을 더욱 강하게 만들 그 시간, 그 도전은 반드시 온다. 그때를 위해 내면의 힘을 비축하라. 결코 배움을 멈추지 마라. 삶은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학교이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우는 학생이다. 끊임없이 새로운 책을 읽고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탐구하며 다른 사람들의 지혜로운 이야기에 겸손히 귀 기울이고 무엇보다 과거 당신이 저질렀던 실수와 실패로부터 값진 교훈을 얻어내라. 피터슨은 단언한다. 배움이 없는 삶은 고통을 그저 고통으로만 흘려보내며 낭비하는 것이다.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라. 오늘 하루를 그저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지 마라.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 사소한 하루하루의 선택과 행동들이 결국 모자이크처럼 당신의 인생 전체를 결정짓는다. 정리되지 않은 방 하나, 미뤄둔 작은 숙제 하나가 결국 당신 삶 전체의 무게가 되어 당신을 짓누를 수 있다. 그 무거운 짐을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당신의 태도와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 오늘 당신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무시하고 지나친 그 아주 사소한 불균형과 무질서가 정말로 내일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균열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금 당장 당신의 삶을 정돈하라. 당신의 혼란스러운 정신을, 당신의 어지러운 책상을, 당신의 방치된 방을. 그 용기 있는 첫걸음, 그 사소해 보이는 변화 하나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당신의 손으로, 당신의 의지로 오늘 질서를 선택하라.